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조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산도 하고요. 해상풍력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잖아요. 호재거리가 많다. 신한우이 해상풍력의 가장 수혜를 보는 종목이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더욱더 폭등이 나올 거죠. 그럼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퇴근 후 10분 주식의 목소리가 섹시한 남자 퇴근남입니다. 자, 제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영상을 또 못 찍어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많이 문자 주시면서 응원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지금 목소리를 2번 정도 수술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좀 목소리가 계속 안 좋아지고 목소리 갈라지고 지금 상태도 좀 별로 좋진 않은데, 검사했더니 지금 목소리 상태가 좀 안 좋다라고 해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좀 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전망, 그리고 뭐 조선을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뭐 로봇, 반도체,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5천을 달성을 했는데, 이 안에서 이제 신규분들이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조금 구성을 해야 될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올라가는 걸 사야 될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 것 중에서 사야 될지, 아니면 또 뭐 2차전지 지금 오늘 폭등 나왔으니까 2차전지를 사야 될지, 이런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좀 훑어드리고, 우선은 메인인 또 조선과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2026년도에는 제가 이 전력과 반도체, 인생의 반전을 노려라, 제가 모든 영상에서 이 내용을 계속 넣어드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필기할 게 좀 많이 있으니까 책상 앞에 앉으셔서 핸드폰 켜놓고 필기구 챙기시고, 오늘 섹터별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랜 동안 제가 또 기다리셨던 분들이 또 있으시고, 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또 인증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관련해서 앞으로의 또 전망들, 코스피는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오늘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2026년도에는 제가 미국의 영향으로 인해서 달러가 많이 떨어질 것이고, 달러화가 떨어짐과 동시에 유동성 자금이 늘어나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몰릴 건데, 특히나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 국내 시장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반도체면 반도체, 조선이면 조선, 방산이면 방산, 원전이면 원전, 요 모든 구간에서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수출만 7억 불 시대가 넘어가고 있고, 중소, 중견 수출 기업만 10만 개가 넘었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의 호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에 비해 국내 시장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예금이 아니라 주식시장으로 돈을 넣어서 우리가 원화에 떨어지는 만큼 돈의 가치를 올려주려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이제 코스피 조정날 예탁금이 95조가 지금 돌파한 상황입니다. 19일부터 20일까지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적금을 깨고 많은 자금들이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정권이 시작되면 주가가 폭등할 거고, 그리고 2026년도에 주식, 즉 주식으로 부의 재배치가 일어날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과세나 이런 걸 많이 진행하고 제가 공급을 많이 늘릴 것이다 라고 해서 부동산 쪽 시장은 박살날 것이고, 오히려 주식시장이 더 호황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서울 가격은 또 많이 치솟고는 있지만 사실 매수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매수자는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즉 서울만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식 코스피 5천이 아니라 이제는 6천, 7천, 뭐 만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내 자금을 늘려갈 것이냐, 이게 사실 제일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걸 먼저 좀 필기를 먼저 하고 전체를 훑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조선의 3대장,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죠.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조선은 이번 연도에 아마 더 오를 수 있는 슈퍼사이클에 도입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더욱더 성장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방산입니다. 방산은 제가 이 트럼프 때문에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후 이 방위비를 늘리는 것 때문에 방산이 늘어날 거다. 방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다? 우리나라가 가성비 좋고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납기일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탑3 회사가 있다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 로템, LIG 넥스원 요 정도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항공 우주도 엮여 있지만 얘네는 또 우주항공으로 또 엮여 있기 때문에 이것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세 번째는 이제 원전입니다. 원전에 대해서 제가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당선되기 전부터 SMR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화석 연료 이쪽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원전보다는 SMR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국내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였고,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에서 계약도 많이 따고 수주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독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는 2026년도에 정말 대형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시장도 좋고 수주도 물량도 좋고 수급도 좋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더욱더 상승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한정기술이나 뭐 우리기술, BHI, 뭐 태웅 이런 건 여러분들께 많이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 좀 필기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보다는, 그리고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리 BM이 더 낫고, 얘네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쪽으로 더 엮이면서, 최근에는 로봇의 배터리로 엮이면서 배터리 쪽 섹터로 엮였죠. 그러면서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빠졌네. SK이노베이션 얘네가 3대장이고, 그 다음 포스코퓨처엠, LNF 정도 여러분들이 필기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섹터별로 묶어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체 시장에서 종목이 워낙 다양하고 코스닥 종목도 있고 코스피 종목도 있지만, 그 중에 결국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아파트는 결국에 대장이가야 그 주변 아파트들이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이 올라야 다음 종목들이 오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로봇은 이제 거의 끝물이죠. 왜 끝물이냐? 오를 수 있는 것들만 오를 거예요. 앞으로 실적이 동반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는 미래 가치로 많이 올랐다면, 그리고 모멘텀이 형성되고 현대차 이슈로 CES 이후로 현대차 밸류체인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폭등이 나오면서 이 다음을 이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냐? 그러면 휴머노이드에 적합한 기업들, 뭐 예를 들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얘네는 계속 갈 거예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그 다음에 부품들, 뭐 SPG나 SP비테크,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엮여있는 종목들, 그리고 현대차 밸류체인 종목들, 요런 정도만 이젠 갈 거고, 나머지들은 이제 조금씩 수급이 빠지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로봇의 배터리 소재 쪽이 많이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던 종목들이 있죠. 요거죠. 메이크 머티리얼즈, 이수시 스페셜티 케미칼, 한동원성. 요거 세 가지였죠. 그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누구나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뭐 HPSP, 뭐 솔브레인 등등등이 있죠. 요런 부분들. 뭐 전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얘기를 많이 해드렸죠. 그죠? 그리고
이 전력에 관련된 섹터들이 얘네 세수로 인해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해서 지난 영상에서 다 언급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는 방산이 또 이번 연도에 또 강세를 많이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조선이나 뭐 전력 이런 쪽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전력과 반도체가 2026년도 이렇게 메인 테마가 될 거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 테마를 봐라. 왜냐면 결국에 AI를 돌리려면 반도체와 전력은 필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라는 거고,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도 엮일 수밖에 없는 게 ESS 에너지 장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 장치가 필요할 때, 그리고 뭐 순행식 냉각 장치라든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테마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뭔가를 사고 싶고 뭔가를 투자하고 싶다라고 뭔가 섹터를 고르신다면,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그럴 때는 우선 섹터를 먼저 고르시고 그 안에 대장을 보시고 그 대장이랑 연계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시면 조금 더 2026년도 주식을 할 때 좀 편안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메인 테마로 잡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형 국부펀드, 그리고 두 번째는 신한우의 해상풍력, 이게 전력 쪽이거든요. 에너지 고속도로.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국가에서 밀어줄 거다. 그래서 요거 내용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섹터 종목들을 조금 나눠드릴 테니까 요걸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형 국부펀드가 왜 중요하냐?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지금 시장이 과열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부가 주가를 올리기 위함이 아니라 주가를 권유하고 있어요. 주식을 권유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제는 부동산으로 밖에 투자를 안 했다면 주식으로 투자해서 안전자산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공약에서 얘기를 했었고, 본인이 ETF를 몰들고 있다까지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거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연도에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정부에서 좀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당선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주식시장이 너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최근에 텔레그램에서도 뭐 민주당에서 뭐 김병기 의원이 나왔던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이재명이 싫어. 그래서 주식장은 떨어질 거야. 인버스 산 사람들 개박살 났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짤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판단을 못 해. 근데 이게 지금 20대, 30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정말 이게 주식은 여러분들 정부에서 움직이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정부 정책에 따라서 기업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이 싫든 좋든, 그리고 뭐 대통령이 싫든 좋든, 우리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돈 지도를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오늘 집중해서 보시면 이번 연도에 돈을 잃지 않는 매매라 가능하실 겁니다. 이걸 오늘 지금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은 걸 준비했어요. 왜냐면 좀 쉰 것도 있고, 저도 영상을 너무 찍고 싶었는데 해주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분들이 또 영상을 기다리셔 주시는 분들도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도 그 와중에 수익 인증도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기쁘더라고요. 본인들이 공부한 대로 제가 알려드린 이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공유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부까지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영상을 찍어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오늘 쉬는 동안 준비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론이 길었는데 어쨌든, 자, 지금은 테마가 아니라요, 자금이 움직이는 경로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정부 전략 자금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국부펀드와 전략 수출 금액.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위, 그리고 지분이나 장기자본으로 뭐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연기금이 여기다 돈을 투자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연금이 어디에 또 투자를 하고
그런 공시들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 공시할 때 여러분들 챗GPT 있잖아요. 챗GPT로 공시 알림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할 수도 있고, 공시 알림 텔레그램이 또 되게 많아요. 그런 거 검색하시면 텔레그램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좀 챙겨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국부펀드라는 게 뭐냐면 이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거잖아요. 연금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 연금 이 계좌가 따로 있잖아요. 그 계좌에서 투자를 해서 장기로 가져갔을 때 내가 연금으로 불릴 수 있는, 이게 이제 미국 구조죠. 그래서 미국 구조. 미국인들은 어쨌든 연금으로 배당을 받으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국부펀드에 어떤 걸 투자하고 하는지를 찾아보면 요게 약간 정답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좀 장기로 우리가 포트를 구성할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는 이 국부펀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섹터에 돈을 투자하는지, 요거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이재명 정권이 있는 한, 앞으로 뭐 3년 정도 남았죠. 그 3년 동안은 저는 이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발표한 170조 규모 펀드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답을 줬어요. 자, 인공지능에 투자할 거고, 바이오에 투자할 거고, 양자 암호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표시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2026년 경제 성장 전략에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답이 좀 어느 정도 나오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쪽을 섹터를 좀 봐야겠죠. 인공지능은 뭐가 있고, 바이오는 또 뭐 CDMO나 이쪽 어떤 걸 또 하는지, 뭐 어떤 백신을 뭐 만들어 갖고 투자를 하는지, 이런 걸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면 좋겠죠. 그래서 올해부터 5년간 150조를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약 30조 원이 투자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연도 6월에 국민이 직접 투자하는 국민 참여형 펀드가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되고, 올해 투입되는 30조 원 가운데 7조 원을, 요게 되게 중요해요. 7조 원을 간접 투자 방식으로, 요게 되게 어떻게 말이 어려운데, 기업에 자금 공급을 한다는 거야. 답 나왔죠? 이 간접 투자하는 기업이 뭔지 빨리 찾으면 돼요. 발표를 하겠죠. 그 기업을 우리가 장기로 투자하면 된다. 답이 나왔죠. 그래서 뭐 AI에 6조 원, 반도체 4조 2천억, 2차 전지. 2차 전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좀 보시고, 디스플레이, 항공방산, 뭐 바이오 엄청 많죠. 그래서 요런 거를 우리가 찾아가면 돈을 잃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막 급등이 나오는 거라는 게 아니라, 특히나 초보자들은 이제 주식을 한다면 요쪽을 보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AI 플랫폼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잖아. LG랑 네이버 중에 LG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LG가 이번에 통과를 했죠. AI 연구원이. 요렇게 AI 플랫폼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 필기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거에 파생되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 SK하이닉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제가 추후에 PPT를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 영상 보시면 돼요. 1차적으로 제가 장비 영상 하나 올려드렸죠. 그거 먼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AI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도체를 성장시킬 거고, 그러면 이거에 중요한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변압기랑 원전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가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이고, 그 중에서 LS일렉트릭을 원픽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삼성 SDS, 뭐 두산로보틱스, 현대오토에버, 뭐 이 정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략 수출 금융엔 어떤 게 있는지 좀 봅시다. 우리나라가 해외랑 뭐 전략적으로 어떻게 좀 수출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가 위상을 입힐 수 있는 거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항상 영상 찍어주는 거 뭐예요?
그렇지. 조선. 그 다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최대 강점? 방산.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전입니다. 요게, 수출, 전략 수출 금융의 3대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3대장은 이번 연도에 더욱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수출금융의 첫 번째 방산이 1순위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그다음 우주항공우주, 현대로템 이렇게 4가지 필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이 지금 현재 대박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현대건설은 제가 한번 잡아드리고 나서 더 빠질 거라고 했는데 못 빠지고 오히려 폭등이 나왔죠. 이게 조금 아쉽긴 한데 왜 현대건설이 지금 좀 전정권이랑 좀 문제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눌러버리고 원전으로 그냥 올려버리더라고요. 이건 제가 미스난 거죠. 요거는 조금 아쉽다. 하지만 또 우리 기술이랑 뭐 BHI랑 이런 거 여러분들이 또 수익이 나셨을 테니까. 자, 그 다음 조선, HD현대,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요 정도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국부펀드랑 수출금융에 관련돼서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라고 본다면 요거 키워드를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올 겁니다. 출자, 뭐 지분, SPC, 금융지원, 뭐 보증했다, 뭐 패키지 수출을 확정했다. 요런 내용들로 아마 정부에서 발표를 하겠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은요, 테마가 아니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 돈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폭등이 나오겠죠. 상승이 나오겠죠. 그렇죠? 결국엔 그 회사가 성장할 걸 알고 투자를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돈의 경로를 보는 게임이다.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한국형 국부펀드와 전략수출금융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께 가져온 거고, 신한우의 해상풍력은 제가 왜 가져왔냐면 국민성장펀드 1호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항상 뭐든 첫 번째, 신고가, 그리고 최초,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주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 자, 그래서 오늘 영상 키워드에 제가 뭐 박아놨어요? 뭐 박아놨어요? 하나오션 박아놨죠. 그죠? 하나오션이 여러분들 조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방산도 하고요. 해상 풍력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을 보느라 좀 힘들었을 텐데 결국에 하나오션이 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도 남아있고 핵잠수함도 남아있습니다. 얘네 두 개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 다음 뭐 남아있어요? 캐나다 건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 갔어요? 현대차가 또 참여를 합니다. 그쵸? 제가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좀 올려드렸는데 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영상을 쉬더라도 텔레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면서 공부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부 내용이라든지 주식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1월 7일이잖아요. 그죠? 1월 7일에 이렇게 여러분들 공유를 드립니다. 로봇 먹거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쵸? 1월 7일에 요날입니다. 요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지금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그죠? 슈링 로봇 1월 7일 어디요? 여기잖아. 그지? 요렇게 파란불 나왔을 때 항상 우리 퇴근 남은 우리 구독자들을 위해 어떻게 해요? 파란불에서만 공유를 해주죠. 항상 지금도 여러분들 영상들 보면 오르는 종목들 얘기하면서 오를 때 사라고 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쵸? 이른시스도 여러분 요 자리에요. 요 자리. 그죠?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고 지금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로봇 3대장 여기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공유를 드렸죠. 그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난리가 난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그죠? 이렇게 음봉 나올 때 이게 1월 15일입니다. 여러분 1월 15일 그죠? 15일 이때부터 영상에서도 찍어드렸죠. 그죠?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요 두 자리 여기서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은 영상 보면서 많이 수익 나셨을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제가 브리핑도 해드리고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장의 흐름 그리고 방향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를 여러분들께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하냐고요? 저도 여러분들 손실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분들께 다 공유해드려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잃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게끔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들이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본인만의 매매법을 찾아가실 수 있게끔 알려드리는 공유방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 방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010-5548에 3309로 문자 주시고 무료 입장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내가 이렇게 좀 힘들다 라고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다 바로 입장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신한노예 해상풍력 들어가면 자 3.4조입니다. 총 사업비가 메가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어마어마한 규모고 전남 지역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국가 에너지 안보의 초석을 다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300메가와트 그리고 국민성장부터 이런 몰라도 돼요, 여러분. 그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가가 직접 주도하는 투자하는 자금이다. 그거를 국민과 함께 성장하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결국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 대장이 누구다? 누구예요? 뒤에서 확인하세요. 그래서 요 내용이에요. 정책, 그리고 자금, 실물, 그 다음 주가로 이어지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준 겁니다. 누가? 정부가. 자, 그래서 해상풍력의 이제 밸류체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업권 확보와 이제 딴 사람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오션, 현대건설, 그리고 SK오션플랜트, 그 다음 전력망 해저 케이블. 해저 케이블 또 하면 누구예요? 그쵸? 대한전선이죠. 자, 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요 내용인데,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과 현대건설. 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SK오션플랜트가 하부 구조물, 그리고 태웅. 얘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얘네도 같이 보면 좋겠지만 요거는 관심 종목 정도로 넣어놓고 돈이 들어오는지 보면서 또 체크를 합시다. 그 다음에 LS전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한전선. LS 같은 경우에는 LS 일렉트릭도 있고 LS가 굉장히 강세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탑티어 2개 꼽는다 그러면 LS전선과 대한전선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돼요. 해저 케이블의 원투는 뭐다? LS와 대한전선이다. 그래서 제가 대한전선을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뭐 LS 마이린 솔루션이라든지 월성중공업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는 이제 CS 윈드 타워 생산기업 글로벌 1위입니다. 그 다음 유니슨 이렇게 있고 이것도 넣어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주를 맨 처음에 하는 사람 어디라고 했어? 그래, 하나오션, 현대건설 이런 데들이 더욱더 효과를 볼까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로 넘어와서 이제 차트별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종목들 군별로 설명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필기하고 라인 설정하시고 본인이 라인도 그려보고 왜 이런 그림이 오를 수 있는지 요거 같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하나오션입니다. 자, 하나오션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습니까? 요 라인을 뚫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아마 13만 1,600원을 다시 한번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4만 7,300원을 뚫어주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그쵸? 박스권을 유지하고 그 다음 다시 올리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겠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데서 절대 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했죠. 왜? 양봉에서 사면 안 된다. 특히 조선주들. 자, 조선주들 특히 뭐라 그랬어요?
양봉에서 사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길게 가져가야 된다고 했죠. 그죠? 아까도 제가 그 신한운이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 거기에 가장 혜택을 받는 종목이 하나오션이다.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앞으로의 수주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고, 게다가 지금 28년까지 남아있는데 30년, 35년 이렇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캐나다권도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디 보라고 했죠? 그죠? 여기까지는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여기는 찍어주되, 이제 여기서 찍어줬을 때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느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느냐, 다시 여기서 박스권을 만드냐, 요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린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을 투자할 거라면 음봉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모든 영상이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 나올 때 분명히 자, 지금부터 100만 원 간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많이 사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제가 믿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 이제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 지금도 더 사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는데 내가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대부분 양봉에서 올라갈 때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양봉에서 사는 것들이 또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요런 자리에서 타고 올라갈 때,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 여기 이 전고와 이 바닥 올라와 줬던 그 라인을 타고 올라갈 때 거기를 뚫어주는 라인에서 양봉에서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 대부분 못 한단 말이야. 왜? 직장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차트를 하루 종일 보고 있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런 눌림 자리라든지 그리고 바닥권에 있을 때 우리가 빠르게 이 회사를 분석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림이랑 선을 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본인이 계속 수정해 가면서 본인의 방법대로 하라고 했죠. 왜? 이 선은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맞춰드린 거기 때문에 다 맞질 않아요. 물론 맞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을 보겠지. 하지만 제가 틀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라인들을 설정해서 만들어 나가라고 한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응?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제가 보는 차트는 이렇게 깔끔해요, 여러분들. 저렇게 세부적으로 잡아주는 이유는 뭐냐면 돈이 들어왔던 구간들을 명시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라고 라인을 그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라인을 그릴 줄 모르니까 이 라인을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저점도 잡아보고 고점도 잡아보고 이렇게 하라고 라인을 예시를 잡아준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돼요. 그쵸? 근데 거의 다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 이때도 여기 딱 정확하게 터치하고 올라오고 여기도 지금 여기 터치하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 뭐예요?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하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오션은 여러분들이 장기로 보시면서 저는 분명 여기 구간을 해소하는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이 탄력이 붙어준다면 돈이 더 들어온다면 24만 8천 원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뭐 100만 원 간다 이거는 솔직히 진짜 너무 비현실적인 거고 뭐 모르죠. 5년 뒤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여러분들 진짜 사실 그렇잖아요. 당장 사서 당장 수익을 보고 싶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단타 말고는 없어요. 근데 제가 스윙을 공유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직장인 맞춤 영상, 직장인분들이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돈은 돈대로 굴리고 1인 1대로 해서 노동에 대한 급여와 그리고 돈을 투자하는 비용이 둘 다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일을 하게 하려면 우리가 막 당장 들어가서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미리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기다리면서 주식을 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뭐라 그래요? 3년 물려있는데 최근에 돈 번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물려 있었는데 주도 섹터를 들고 있다 보니까 하면서 상승을 엄청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버틴 자가 승리다.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뭐 10종목 이렇게 조금 섹터별로 나눠 놓은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번 거죠. 그래서 뭐 현대차라든지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걸 사셨던 분들은 지금 거의 대박이 났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찍어드렸던 1월 12일 영상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날 여러분들께 사라고 절대 안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번 맞고 147,300원을 못 뚫고 맞고 떨어진다. 오늘 맞고 떨어졌죠. 맞고 떨어져서 파란불 나온다. 그럼 그때 사야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살 거라면 여러분들이 파란불에서 사야 된다는 거야. 자, 이때 모든 유튜버들이 더 간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라고 할 때 퇴근남이 분명 음봉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빨간불만 보면 막 손가락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근데 지금 시장에서 빨간불 나온다고 팔아야 돼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빨간불이 나오고 시장이 좋으면 더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할로 대응을 해야겠지. 내가 여기까지 목표를 뭐 30%를 잡았어. 그럼 30%에서 50%, 뭐 20%, 30%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100% 다 못 먹어요. 그러다가 100% 2차 전지 때 기억 안 나? 야, 이거 1000% 간다. 1000%에서 더 갈 걸 알고 여러분들이 들고 갔어요? 아니잖아. 막 오르니까 버텼잖아. 근데 이때 못 판 사람들 다시 떨어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못 팔아요. 에이, 다시 오르겠지. 그럼 또 내려와. 아, 그럼 한 마이너스도 아니야. 똑같이 플러스인데 막 하는 뭐 100% 수익 봤다면, 뭐 500% 수익 받았다면 400% 됐어. 다시 500% 될 거야. 300% 돼. 다시 400% 될 거야. 그러다가 하다 0% 돼. 그러다가 에이, 다시 오를 거야. 얘는 좋아. 그러다가 마이너스. 버티면 시간 될 거야. 그렇게 3, 4년 보냈잖아요. 그런 분들 많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전망이 좋고 실적이 계속 찍히는 기업들은 계속 가요. 근데 가능성, 그리고 미래의 가치 2, 3년을 땡겨와서 주가가 터졌던 종목들은 결국 제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실적이 정말 찍히는 종목들 중에서 모멘텀이 형성이 되는 종목들을 사야 된다. 그리고 실적이 찍혀도 안 가는 것들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려면 분할 매도도 해보고 목표가도 설정해보고 차트도 공부해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림과 선을 제가 찍어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옵션 막 폭등이 나오니까 막 진짜 늦었다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에게 뭐라 그랬어. 그래, 이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놓치신 분들은 여러분들 진짜 내가 하나옵션 놓쳤다. 이거라도 사세요,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삼성중공업이라도 사놔야 돼. 하나옵션이 없어? 그럼 삼성중공업이라도 매수해야 된다. 이 마지막 자리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무조건 간다. 그죠? 봐봐봐. 요 자리잖아. 파란불이 나오니까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정확하게 그 자리를 터치를 하고 조정받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내려오더라도 27,500원을 지지하면 대형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분석해서 알려주는 데는 없어요. 그냥 그저 얘 5만원 간다, 뭐 7만원 간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지. 실제 좀 봐봐, 31,000 딱 터치하고 내려오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 과거에 답이 있어. 내가 뭐라 그랬어? 짝사랑하지 말아라, 그지? 근데 옛사랑은 기억하라고 했죠. 원래 옛사랑 막 떠올리면 안 되는데, 주식은요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짝사랑은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옛사랑은 하셔도 돼요. 옛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의 차트를 보고 과거의 돈이 어디까지 들어와서 올라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매물대가 물려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옛사랑이고, 짝사랑은 그저 그냥 한 종목에 몰빵해가지고 들고 가는 거예요. 떨어져도 사고 물론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특이한 종목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두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상관이 없지만, 특히나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잡주들 있잖아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제가 한 번 물리면 5년 간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짝사랑하지 말아라. 하지만 옛사랑은 해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구간을 명시를 해드린 이유가 그건 겁니다. 과거를 봤기 때문에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된다. 라인을 그려놓고 공부해보고 왜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분석을 못하니까 먼저 가이드라인, 예시 라인을 보고 그려놓고 자기 라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예시가 있으니까. 그죠? 시험에 나올 거 다 알려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신규자들이 만약에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 파란불이 나올 때만 모아가는 게 좋겠고, 그리고 사더라도 막 이런 자리에서 몰빵하는 게 아니라 분할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그러면 조선 ETF 있잖아요. 조선 ETF를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하고 제가 강조하는 원픽은 하나오션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여러분들 살 기회가 오고 있죠. 여기 구간에서 음봉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가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면 좀 더 편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HD 현대. 어쨌든 HD 현대 같은 경우에 하고 있는 사업도 많고, 제가 지수사기 때문에 얘네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공유를 드렸던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눌릴 거다 해서 한번 터치는 못했지만 봐봐, 이렇게 틀릴 때도 있다라니까. 근데 이것도 살 때는 여기 구간에서 음봉이 나올 때만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공유를 드렸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HD 현대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분할로 대응하면서 가져가면 좋겠죠. 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못 맞췄잖아. 대신 라인은 잡아줬고, 이거는 제가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좀 더 공격적으로 잡았다면 여기 이 라인을 잡아줬겠지. 50원, 5,000원을. 그죠? 올려놨던 거래량이 터져놨던, 거래량이 터졌던 요 자리, 요런 자리에서 우리가 도전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사실 비싸서 뭐 접근이나 했겠어요. 그죠? HD 현대중공업도 계속 봐야 된다. 근데 왜 대장을 알려주냐면, 대장을 봐야 그 밑에 파생되는 종목들을 유추할 수가 있고, 얘네들이 가져야 밑에 섹터들도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고 주식을 하란 말이에요. 알겠죠? 예를 들어주면 봐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이수스페, 한동화성, 요거 세 개 항상 잡아줬던 거잖아요. 전고 로봇 끝나면 분명 전고체 배터리가 갈 거다 얘기해줬잖아. 근데 봐봐, 얘네 세 개 가니까 관련주들 다 오르는 거예요. 상한가가 지금 몇 개가 나온 거야. 그지? 요거 놓친 게 더 너무 아까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이랑 유일에너테크. 요거 좀 아까워. 자, EV 첨단 소재도 올랐어. 얘가까지 올랐다는 건 정말 다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만 있으면, 아, 이 주식이 이래서 올랐구나. 그러면 그 다음은 얘네랑 관련된 종목이 오르겠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저 그냥 급등 나오는 빨간불 들어가가지고 추격 매수해갖고 박살나고. 근데 이게 추격 매수해서 더 갈 텐데 이게 또 약간 또 이렇게 눌러준단 말이야. 그럼 이제 바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예를 들어 HD 현대중공업도 여기서 샀다고 치면 오르다가 쭉 빠졌잖아. 그럼 이때 판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더 눌러주면 또 겁먹고 또 팔아. 그거 확인하고 올린단 말이에요. 주가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리고 신용 물량이 쌓인다든지 공매도 물량이 쌓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를 못하면 그냥 그저 박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뭐 음봉에서 사라는 거야. 파란불에서 사라는 거야. 살 거면 눌려있는 거 사라는 거야. 오를 때 사지 말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알겠죠? 자, 왜 그러냐면, 자, 레이크 머티리얼 들어와서 한번 봐봐봐. 이거 여러분들 급등이 8시, 9시, 10시 이렇게 오르고 상한가 갔어요. 이거 살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 사요. 절대로 못 삽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이런 구간에서 음봉에서 모아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선 중에 하나오션이나 그걸 못 사신 분들은 뭐 HJ중공업이라든지 이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수익이 나오고 있다가 좀 눌렸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나갔잖아요. 그지? 또 확인하러 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확인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모멘텀이 많으니까. 그리고 뭐 세진중공업 이런 것들 음봉에서 모아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대한조선
이게 원픽이죠. 그죠? 요게 여러분들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뭐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을 못 사신 분들은 대한조선을 보시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얘를 살 거면 그냥 음봉에서만 모아가라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해되죠? 자, 이게 여러분들 대한조선이 원픽이잖아. 원픽의 중요성 뭐예요? 제가 강조하는 종목들이 폭등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제가 1월 12일날 마지막으로 찍어드렸던 영상 많이 반복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 원픽이 뭐였어요? 요거였죠. 제가 얘기했던 거 계속 진행 중인데, 자, 오늘 필기해야 될 건 나라스페이스 요겁니다.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X와의 연관성은 좀 떨어져요. 하지만 이 한국 내 항공 우주에 대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최대 수혜주입니다. 자, 12일날 이 영상을 찍어준 거죠. 이날 영상을 찍어준 거예요. 그죠? 그럼 다음날 음봉이 나옵니다. 너무 편하잖아요. 또 음봉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갑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수익 인증을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것도 여러분들 왜 좋았냐면 이번 연도 신규 상장주들이 폭등이 많이 나오고, 게다가 또 우리나라에서 우주항공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스페이스X로 엮였잖아요. 그런 것들은 손익비가 명확하잖아. 얘네 빠져봐야 마이너스 한 7%에서 마이너스 10%잖아요. 이런 거 내가 손절 거 잡아놓고 못 오르면 손절하는 거예요. 근데 오를 영역이 훨씬 많잖아. 상장가에서 여기 47,500원까지 충분히 쏠 수 있는 자리였잖아요. 그죠? 그 정부에서 계속 막 우주항공 얘기하고, 그래서 몇 프로가 나와요? 그래, 86%가 나온 겁니다. 물론 다 먹진 못했겠지. 근데 못해도 30% 40% 수익이 나와버린 겁니다. 얼마 만에? 일주일 만에. 이런 거 여러분들 바닥에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오를 때 여러분들도 얘기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찍어주고 나서 목이 완전 맛이 가가지고, 지금도 좀 맛이 가 있잖아요. 계속 찍어주고 싶었는데 못 찍었던 이유가 막 화가 나더라고. 이거 진짜 막 자랑하고 싶은데. 그죠? 그래서 그날 또 찍어줬던 게 또 이거잖아. 루밀가 가장 적당합니다. 왜? 이제 시세를 올려줬고 그 전에 전고를 뚫는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마이너스 손절가를 잡아놓고 여기까지 먹는다고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자, 뭐라 그래요? 요 자리잖아. 요 자리잖아요. 죄다 파란불 나왔잖아. 그치? 12,300원 지지 받고 나오면서 정확하게 여기 터치했죠. 이런 거 누가 맞춥니까? 못 맞춰요. 이런 거 여러분들 공부하라는 거예요. 응? 그저 빨간불에서 사라 이런 거 안 하잖아. 그저 음봉이 나왔을 때 들어가야 된다. 음봉이 나왔을 때만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빨간불에서 절대 못 사요. 그리고 손실도 많이 나. 그리고 이거를 다음날 본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날 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오르면 퇴근 다음에 오른다 그랬는데 그럼 이런 데서 사버린단 말이야. 그러다가 또 물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여러분들 제발 하지 말라고 제가 파란불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매번 강조를 하는. 이제 이해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바꿔놨잖아요. 원래 제주반도체, 한미반, 두산로보티스, 레인보우. 자, 왜 바꿨겠어? 그래, 끝났어. 이제 신규분들이 살 수 있는 자리는 끝난 겁니다. 이제 더 갈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추천을 하지 않는 거죠. 왜? 또 고점에 물리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망 섹터로 바꿔드린 거고, 이제 요 섹터들만 보면 돼요. 요 섹터들만. 알겠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 또 설명해 줄게요. 원픽들. 그래서 제가 원전 얘기, 전력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 그지? 여러분들 1월 12일이잖아요. 그죠? 같은 날 다 얘기해 준 거야. 그지? 이게 얼마나 보너스 영상이었냐? 봐봐요. 안 된다. 그래서 음봉에서 계속 모아가라고 했던 거고, 이걸 놓치신 분들 BHI 사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BHI까지 놓치신 분들은 우리기술과 태영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뭐라 그래? 내가 항상 원전에서 4개 잡아주잖아요. 4개만 보면 된다. 나머지들 볼 필요 없다. 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정해져 있는 것들이 폭등이 나오면 밑에 애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4개만 뭐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는 또 워낙 올라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못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야. 사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제가 살 거면 은봉에서 사라고 했던 거고, 정 못 사셨으면 우리 기술이나 태웅을 보면 된다라고 했던 게 1월 12일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자, 우리 기술. 그죠? 요 날이잖아. 그지? 1월 12일. 요 날이에요. 다음날 파란불이 나와.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죠. 또 파란불이 나오고. 절대 여러분들께 양봉에서 얘기를 안 해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폭등이 시작됩니다. 이걸 누가 알려줍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 가격대에서 정말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제 구독자들은 다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증을 많이 했겠지. 근데 못 보신 분들,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우와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 태용도 볼까요? 이 자리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 또 음봉이야.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신 분들은 기본 30%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 누가 무료로 영상에서 알려줍니까? 그저 그냥 오를 때, 자 이제부터 갑니다 라고 하지, 이런 파란불에서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쵸? 태용 같은 경우도 뭐 저는 뭐 여기 구간까지 늘려준다 그러면 저는 좋다라고 봐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찾아서 하면 좋겠죠. 그날 영상들을 보시면 답이 되게 많았죠. 봅시다. 다음 LS 일렉트릭을 원팩으로 잡아드렸고 계속 가져가라고 얘기를 했고,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B 현대일렉트릭, 얘네가 변압기 3대장입니다. 얘네가 계속 가면 이 섹터들, LS 에코에너지, 한전산업, 한전기술 뭐 이런 섹터들 있죠? 얘네가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빠져있는 게 뭐냐면 보성파워텍이에요. 얘네. 근데 얘도 벌써 올랐잖아. 근데 얘는 여기서 한 번 더 갈 거라고. 그쵸? 1월 12일 날 또 이 얘기까지 해준 거야. 요 자리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음봉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가버린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왜 알 수밖에 없냐면, 제가 아까 앞에 맨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결국 전력이 있어야 AI를 운영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하나씩 공유를 해주는 겁니다. 포인트들을 찝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마지막 영상 때 원픽은 딱 하나 잡아줬어요. 그냥 YJ링크, 그 중에 원픽은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다. 요게 여러분들이 가장 제가 생각하는 원픽. 이해되죠? 이렇게 간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오늘 복귀한 김에 여러분들께 원픽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퇴근 다음에 원픽 26년도 2배 정도 보고 있는 제가 생각하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원픽이라고 010-5488-3309로 남겨주시면 제가 원픽 공유 드릴 테니까 그거 보면서 공부도 하고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원픽이라고 남겨주시고 사연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제가 너무 힘들다, 어디에 물려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연들을 남겨주시면 뭐 그거에 대한 답변은 드리진 않지만 제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그 텔레그램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0-5488-3309로 원픽 이렇게 남겨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방산 같은 경우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네 같은 경우에 결국 120만원 터치하고 제가 150만원 정도 보고 있다고 했죠. 그죠? 근데 139만원 찍고 내려왔습니다. 얘네는 계속 120만원 유지하면서 여기서 박스권 치다가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방산이 워낙 제 힘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LNG 넥스원도 지금 여러분들 항공우주 하면서 계속 들고 가고 계실 텐데, 지금 이 과거 여기 부분 지금 소화 중이거든요. 분할로 좀 대응하면서 조금 더 가져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뚫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막 100% 다 들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분할로 대응하는 게 좋겠죠. 그죠? 현대, 롯템, 방산 같은 경우 얘네 좀 부담스럽죠. 그죠?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거 더 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잡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조금 내려왔을 때 파란 물에서 접근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죠. 지금 또 신용이 또 쌓이고 있으니까.
신용 물량 들어가는 거는 조금 한번 눌려줄 때 접근하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이것도 여러분들 잘 들고 가고 있을 텐데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거의 고점을 찍어주고 지금 근데 10만원 자리에서 아직 2배가 안 갔어요. 제 생각에 여기서 2배 가거든요. 그럼 이거 분할로 접근을 해야겠죠. 왜냐면 여기서 또 이렇게 하다가 시장이 밀리거나 자금이 덜 들어와서 눌려갖고 뭐 14만원까지 또 눌릴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이런 거를 막 100% 가져가, 지금 시장에선 100%다 가져가는 것보다는 분할로 대응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돈도 돌고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 원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얘기를 하면 원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95,000원 그냥 터치한다고 했잖아요. 결국 터치하고 지금 또 박스권 유지하고 있죠. 그 박스권 유지하다가 아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2만원까지는 제가 충분히 본다고 했죠. 12만원까지 잘 보시고, 뭐, 여기 있는 구독자들이 워낙 많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는 것보다는 좀 짧게 보는 것도 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 먹을 게 워낙 많으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뒤에서 좀 얘기하겠지만, 유리기판이랑, 반도체랑, 전력 섹터 변압기 쪽, 이쪽을 좀 파야 되거든요. 그것도 같이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지, 우리기술,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거의 이제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면 진짜 이거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이번 연도 주식 특성상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지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지지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텔레그램에 이 라인 설정을 해놨어요. 이 라인 설정을 텔레그램 들어오면 이렇게 라인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거 보고 공부하시면 돼요. 텔레그램 다 들어있으니까 그거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야? 이거 지금 사야 돼? 사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해보라고. 살 거야? 살 거예요? 맘대로 하세요. 그쵸? 태용 이런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이런 걸 좀 보시라는 거지. 그쵸? 그 다음에 대한전선 이건 어차피 진행되고 있고 요거는 진짜 한 번 정도만 딱 기회를 준다면 마지막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있습니다. 네. 대한전선은 제가 어디까지 보라고 했죠? 어디? 여기 이제 터치했잖아요, 그죠? 16,900원 터치했고 35,000원까지 보고 있어요. 35,000원 35,000원까지 보고 있으니까 35,000원 부근 그쵸? 여기 과거 여기 부근입니다. 여기 부근이기 때문에 이게 언제냐면 2021년도야. 저는 여기 뚫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보고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되고 이건 당장 지금 산다기보다는 파라볼이 좀 나오면 좀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또 고점이잖아. 고점에 있는 거 제가 잘 안 주잖아요. 더 가더라도 꼭 이거 더 간다 그러면 여기서 또 몰빵 막 1억씩 박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가 고점에 있는 건 웬만해서는 주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 공유해줬잖아요. 그죠? 본인 지금 안 산 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EHI도 여러분들 뭐 끝났고 못 사요. 이거 어떻게 사? 그죠? 차라리 뭐 제일일렉트릭이라든지 제룡전기, 제룡산업은 뭐 튀어버렸고 일진전기도 튀었고 가온전선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 딱 보면 추세가 제가 정확하게 좀 그어주면 여기 돈이 들어왔던 시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어버리면 요거 보여요? 이렇게 터치하고 내려오는 게 눈에 보인단 말이야. 이거 지금 그었는데 답 나오잖아. 그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반등이 나왔던 구간 여기잖아. 그럼 여기 두 라인을 잡아준 상태면 이렇게 음봉이 지속될 때 이런 자리에서 도전해보는 거예요. 대신에 손절가를 잡아놓고 여기 구간이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도전을 하는 게 낫죠. 그죠? 이해돼요? 뭐 산의정 이런 거 좋잖아요. 이런 게 급등 나오기 좋잖아. 이런 게 쌍바닥 만들어 놨고 과거 지금 장기 추세선을 뚫어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일목균형표 지금 뚫어주려고 하고 있고 이런 거 미치기둥 들어온 라인에 지지받고 있잖아요. 여기서 박스권 형성하고 있잖아. 근데 전력이야. 얘네 매출도 좋아. 모멘텀 형성이 되면 폭등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밀려 그럼 여기 돈 들어왔던 라인 요 라인 잡아놓고 여기 손절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바보 된다. 그죠? 산일전기. 이런 거 좀 괜찮죠? 대원전선. 그것도 보면은 자리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이런 거 보면 좋고. LS 마린 솔루션. 이거 있는 사람들은 뭐 물량 조금 남아있을 수도 있을 텐데, 요거는 밀린다는 건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 자리 확인하고 다시 올리겠다는 거.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이해돼요? 요거는 좀 더 보시고 내려왔을 때 지지 받는지 지지 안 받는지 요거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G2파워 이런 거 좋잖아. 얼마나 좋아. 돈 들어오고 바람불 나왔고 폭등 나오는 거죠. 이런 게 폭등 나오죠. 그죠? 세명전기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바닥권에서 올려줘, 누르고 이 라인 매물 소화하는 중이. 그죠? 마지막 하락 구간에서 기체기동 1번, 2번 이런 게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근데 사실 세명전기 워낙 또 강조를 많이 했어서, 그래서 이 중에 좀 원픽을 잡는다 그러면 뭐 산일전기라든지 제일일렉트릭, 제동전기 이런 게 조금 있을 수 있겠죠. 한전기술이나 한전산업 얘네 뭐 한전 KPS까지, 그죠? 얘네 항상 묶어주는 종목들이고, 그죠? 많이 올랐죠. 더 가겠죠. 왜? 한국전력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지금 1997년 이후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한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에 10년 만에 역사적 신고가 찍은 거예요. 이런 게 더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한전 KPS, 한전 기술, 한전 산업 다 알려준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죠? 여기 중에 먹을 거 뭐가 있어? 고민해봐. 맨날 원픽 주면 뭐해? 하지도 않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요 2차전지. 요 2차전지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을 해줬는데, 요건데, 요거는 제가 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요거 두 개만 들고 가도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는 이번에 전고체 배터리로 같이 묶인 것도 있지만 얘네는 ESS로 엮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까지는 충분히 삼성 SDI가 갈 거다. 그래서 파란불에서만 모아두고 혹시라도 여기 물린 사람들은 버텨라 라고 했던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이런 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야? 삼성이야. 지금 삼성 붙은 것들 다 날아가고 있어. 난리 났어. 봐봐. 삼성 SDI 날아가고 있고, 삼성전자 뭐 말할 것도 없고, 전기 난리 났잖아. SDS 그다음 또 어디 갔어? 삼성 LPS 신규 상장한 것도 난리 났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봐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응? 삼성 SDI가 워낙 중요하다니까요. 삼성물산 얘네도 봐봐요. 막 난리 났어. 미쳤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장에서는 막 파는 게 아니라 대형으로 음봉이 막 마이너스 15% 20% 나오지 않는 한 가져가는 종목들 중에서는 계속 가져가는 게 수익이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수익 나면 조금씩 빼가지고 그 밑에 파생되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배분을 한다면 조금 더 돈이 계속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포스코 퓨처엠 이런 거 보시라고 했죠. 그렇죠? ENA 그 다음 LNF 얘네만 보면 돼요. 네 가지만 보면 돼. 2차전지는 얘네 4개 보고 에코프로 나 너무 좋아해. 그럼 에코프로 BM을 하세요.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BM. 왜? 에코프로 BM이 로봇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쌍바닥을 찍고 올려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다 라면 에코프로 BM을 해라. 하지만 저는 에코프로랑 BM은 6월 전까지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한 웬만하면 추천하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저는 이번에
여기 맞고 떨어지고 나서 여기 박스권 형성할 때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지 않을까. 왜 이거 바로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렇게 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도 쌍바닥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얕아요. 얕고 신용 물량도 많고 얘네는 물린 애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를 뚫어준다 한들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단기로 먹을 게 아니라며 대부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는 장기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얘네는 본격적으로 터지는 구간이 하반기입니다. 하반기. 2차전지 양극재 쪽 있죠? 이쪽은 하반기부터 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부터 효과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도체랑 전력을 여러분들이 포트에 넣어야 돈을 잃지 않는 매매가 된다. 그리고 포모가 오지 않는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는 놈들만 갈 거예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75만원까지 제가 본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더 들고 가면 될 것 같고, 두산 로보틱스도 이제 시제 시작했죠. 그죠? 이제 시제를 이제 입이 또 꼬이네.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폭등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슈머노이드 대장 두 개는 얘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현대차예요. 현대차.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현대차를 못 사신 분들이 할 거라면 현대글로비스 이런 거 여러분들 음봉 나오는 구간이 한번 나올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관심 종목 넣어놓고 음봉 나올 때까지 기다려. 얘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엮여 있어가지고 같이 갈 가능성이, 지분 가지고 있거든. 지분 투자했기 때문에. 그 다음 현대 오토웨버. 요거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는 놈들이 더 갑니다. 그러면 어디서 공략하는 게 중요해. 이걸 지금 사면 안 돼. 뭔 느낌인지 알아요? 지금 사라는 게 아니야. 자, 지금 현대차를 못 샀어. 그럼 현대차, 현대 오토에버, 현대 글로비스 이 세 개를 관심 종목에 넣어놔. 그 다음에 본인이 사고 싶은 라인을 정해. 그 다음 음봉에서 사면 됩니다. 그리고 모아가세요. 월급 날마다. 왜?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언제야? 우선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까지 연내 상장 추진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연내 상장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내년쯤 2027년도쯤 하지 않을까. 왜냐면 실탄이 또 되게 중요하거든요. 돈이 또 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이기 때문에 얘는 좀 길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만 더 추가하자면, 그러니까 요거 있죠. 현대차, 현대 오토에버, 현대 글로비스. 그 중에 1 현대차, 현대 글로비스, 그 다음 요거요. 오토에버. 그 다음 뭐냐면 HL 만도 정도. 같이 가는 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엮인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묶어서 보라는 거예요. 4개는 묶어서 보세요. 4개는 묶어서 봐라.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보고 파란불이 나와서 구간이 나올 때 조금 접근을 하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잡아주는 것들이 폭등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1월 9일날 제가 로봇을 많이 얘기해줬잖아. 오른 것들 말고 오르지 않은 것들 중에서 잡아야 될 게 있다. 잘 봐봐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로봇도 좀 잡아주고 싶은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아있는 게 몇 개 또 없어요. 지금 장중에 제가 좀 진행하고 있는 게 뭐 이렌시스, 퓨림 로봇, 얘는 좀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얘는 응봉에서 계속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얘기했고, 레인보우랑 두산 로보틱스는 그냥 계속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봉에서 살 수 있는 게 아직 로봇에도 조금 더 있어요. 그거 좀 진행 중인 게 또 있죠. 남아있는 게 뭐 나우 로보틱스, 해성 에어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티 로보틱스 요런 거 남아있는 것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몇 개 안 정해줬어요. 그리고 죄다 특징이 뭐예요? 파란불입니다. 그죠? 1월 9일날 그죠? 나우 로보틱스. 제가 이거 나우 로보틱스는 진짜 너무 많이 설명했잖아. 그치? 한국 PIM이랑 클로버 그 다음 나우 로보틱스가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난리 났죠? 그죠? 몇 프로야?
80% 넘었네. 축하드립니다. 또 뭐였어? 아까 1인 시스 진행 중이고, 그죠? 난리 났잖아요. 그죠? 1월 9일이 요 자리잖아. 그치? 요 자리야. 파란불에서만 여러분들께 얘기한다고. 오를 때 얘기 안 해요. 자, 이해를 슈림러버 난리 났잖아. 언제야? 요때야. 요 날이야, 요 날. 요 날이잖아. 다음날부터 미친듯이 가고 있어, 지금. 또 정지됐어요. 더 가겠죠. 진짜 이거 수익 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너무 좋던데. 축하드립니다. 뭐 내일 정지 풀리면 날아가겠죠. 그죠? 다음 해성에어 로보틱스. 난리 났잖아. 언제? 여기, 요 날이야. 다음 날부터 가면서 오늘 또 상한가 나왔죠. 그죠? 그 다음. 엔젤 로보틱스. 요 자리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에서 누가 줘? 난리 났죠? 그리고 마지막. 히로보틱스. 요 자리잖아. 그지? 크게 보라고. 크게 보면 요 자리에요, 여러분들. 요 자리에서 나가는 거야. 이런 걸 누가 알려줍니까? 그냥 영상만 보고 공부하면 본인들이 돈을 잃지 않는 매매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강조 진짜 많이 했잖아. 뭐? 요거잖아. 이런 거 그림 이쁘잖아. 이건 그냥 쏘는 자리죠. 그냥 쏘는 자리잖아. 그죠? 왜? 뭐 때문에? 바로 빛의 기름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오늘 자, 1월 7일이지. 다음날부터 빠졌어요. 이런 자리에서 누가 주냐고, 여러분들. 파란불인데. 어떻게 돼? 이렇게 한 방에 올린다니까. 살 수조차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 더 가지. 왜? 정보 뚫는 자리잖아. 경고 뚫었죠. 그죠? 날아가고 있죠. 이런 거를 알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대부분 오를 때 사라고 하죠. 왜? 정보 뚫는 자리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1억을 담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자리들은 항상 1억을 만약에 내가 담는다면 담을 수 있을까가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잃지 않는 매매를 제가 가르쳐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수익 보면 뭐 하라 그래? 기부하라고. 그 밑에 보면서 좋아요 누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제 알겠죠? 그럼 퇴근다음에 로봇 중엔 진짜 지금 살 수 있는 건 아예 없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 손절가를 잡는다 그러면 뭐 로보스타 그리고 제우스 요게 이제 로봇 중에 이제 마지막 구간에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 전진건설 로봇 정도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요거는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뭐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기회를 한번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음봉이 하나 딱 나왔을 때 여기를 뚫어줄 때 돌파 매매를 하던지 아니 음봉이 나와줬을 때 접근을 하던지 베노티에날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 하나는 텔레그램에서 나갔습니다. 그게 원픽이 되겠죠. 그죠?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나와 있으니까 보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음봉이기 때문에 아직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반도체로 넘어가서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진짜 많이 얘기해줬잖아요. 그죠? 얼마? 17만원. 17만원 가기 전에 뭐라고요? 지지받고 간다고 했잖아. 그지? 박스권 형성할 거라고. 1월 8일 영상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 어디까지 보라고 했죠? 17만원까지 보라고 했죠. 1차적으로 15만원 부분에서 아마 조정을 받을 거다. 제가 15만원 부분에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죠. 15만원 찍고 거기서 조정받고 17까지 아마 찍어줄 겁니다. 거기까지 기다리시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80만원까지는 보라고 했죠. 근데 80에서 100만원 가려면 80만원에서 조정을 받다가 다음 랠리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죠? 다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도 있지만 이 돈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세워놔야 되며 차트의 분석상 그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런 예측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얘네는 17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상태로 돈이 더 들어오면 진짜 얘기했던 24만원, 이런 구간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24만원을 단기간에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여기까지 박스 쳐가지고 유지하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를 얘기 못한 게, 2월에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여러분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돈이 다 들어온다고 해서 무작정 주가가 오르진 않거든요. 결국 한 번은 뺍니다. 근데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그 지정학적 리스크 누구 있어요? 트럼프가 자꾸 그린란드 때문에 헛물 켜고 있잖아요. 그럼 또 한 번 시장이 충격을 먹을 거예요. 그럼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월에는 제가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양봉에서 사지 말고 음봉에서 계속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목표한 그 목표가대로 잘 보시면 되고, 그 구간이 지나면 아마 대형 폭등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어지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반도체에서 제가 꼭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뭐라고 해서 한미 반도체, 이거 여러분들 다 들고 있죠. 그죠? 들고 있어서 수익 많이 보고 계실 텐데, 분할로 접근하라고 얘기했고, 없는 사람들은 접근할 거라면 파란불에서 진행하는 게 좋다. 제주반도체 마찬가지고, 얘네는 기회 음봉을 줄 거라고 했잖아요. 분명 음봉이 나오고 있고, 27,000원 이때 한번 또 터치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 파란불에서 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파란불에서 해야 돼. 파란불에서. 자, 신용 물량 쌓이고 있죠. 뭐예요?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눌리면 기회죠. 그죠? 이런 거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진행하는 것 중에서 지금 없는 거, 급등이 나올 만한 거는 저는 네오셈 정도 보고 있고, 다음 어버브 반도체, 퀄리타스 반도체, 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중에서는 그 다음 심텍 이런 것들 계속 가고 있으니까. 또 이제 반도체에서 제가 넘어가는 게 뭐라 그랬어요? 유리기판이라고 그랬죠? 자, 유리기판 대장 뭐예요? 피로텍스. 예,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할 거예요. SKC, 그 다음 PI. 다음 음봉에서 얘기해줘. 자, PI 오늘 목표가 찍었죠. 7,580원. 그죠? 그리고 한 번 더 가겠죠. 이런 게 되게 의미 있는 캔들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들 바로 들어가면 전 이런 거 여기까지 먹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거.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태성. 여기 정도, 요거까지만 보시면 돼요. 한 5개 정도만 보셔도 됩니다. 이스페타시스도 되게 좋은데 수용이 좀 쌓이고 있어서 이건 지금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여기 구간에서부터 공유를 텔레그램에서 드리긴 했는데 지지 받다가 튈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 얘네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랑 연계된 종목들 있죠. 얘네는 앞으로 더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적이 잡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준비해서 가야 돼요. 여기서 하나 빠진 게 하나마이크론, 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알려준 것 중에 몇 개는 제가 텔레그램에 또 공유를 드렸고 영상에서 자주 언급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묶어드리는 이유는 그 섹터 위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장주 위주로 오늘은 좀 뽑아주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겠죠? 알겠죠? 그 다음 뭐 전력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했으니까 뭐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 뭐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그죠? 효성중공업 이 정도 계속 보유하면서 흐름 보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내가 주식을 해야 될지, 감을 어떻게 잡을지 감이 오실 거예요. 섹터별로 구분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필기를 해서 관심 종목 넣어놓고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랜만에 복귀했는데 그래도 좀 급등이 좀 빨리 나올 만한 걸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3개 정도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는 한빌레이저입니다. 한빌레이저는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요거 같은 경우에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빌레이저가 좀 급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가 미래컴퍼니, 요거 2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엑시콘, 요거 이제 양봉인데 요게 여러분들 지금 빛의 기둥이 들어왔어요. 이게 지금 딱 쏘는 자리잖아요. 그쵸?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자들은 여기서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는 한 번 더 봐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찍고, 그 다음 풍산홀딩스. 이거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근데 저는 방산 쪽이기 때문에 풍산홀딩스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요거는 많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주는 이유는 장기 이평선 이제 뚫어주면서 한 번엔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라서 요거는 막 길게 들고 가지 말고 좀 짧게 본다는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좀 많이 준비해서 전달할 게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길어진 만큼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2630. 자, 요거 여러분들 코스피 5000 제가 오면은 이제 준비하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견고해요. 견고하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요거 자, 지금 5,000포인트 눈앞이잖아요. 오늘 5,000포인트 찍긴 했는데, 찍고 내려오더라도 4750 깨지 않으면 4,500까지 눌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할 때 이 레버리지를 파는 시점이 5,000을 넘기고, 그때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랠리를 더 가느냐, 조정을 받느냐, 박스권을 형성하느냐 차이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실시간으로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 정도로만 우리가 준비를 하자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레버리지는 유효합니다. 보고 준비하시고, 금 같은 경우에도 금 ETF 계속 공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했는데도 시간이 좀 1시간 넘게 나왔죠. 이제 목소리 갔거든요. 목소리 완전 갔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고 정말 영상 많이 찍고 싶었는데 못 찍었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 뭐 하루에 물량을 많이 늘리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1개든 2개든 최대한 좀 찍어드릴 수 있게끔 노력할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많이 공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음봉의 기술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음봉의 기술 검색하셔가지고 거기에 올라오는 강의 영상 꼭 보세요. 꼭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알겠죠? 거기 있는 것들만 하셔도 돈을 잃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포인트는 뭐 제가 급등주를 주는 그런 걸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자금을 배분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번 연도에 나는 어떤 섹터를 사야 되는지 오늘 답을 다 줬죠. 요것만 봐도 돼요. 정말 더 어렵다면.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얘기해 놓은 거고, 장기로 좀 끌고 가고 싶다, 연말까지. 저는 무조건 ESX 섹터, 아까 얘기했던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요런 거 바닥에 있을 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LNF, 그 다음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 뭐예요? SK 이노베이션. 요렇게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돈은 잃지 않을 거예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장기로 가는 거. 그다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많이 다 올랐고, 이제 로봇보다는 방산이나 전력이나, 저는 요거 2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공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거 2 섹터는. 그리고 요거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억해두세요. 6개월, 그러니까 6월 이후부터 본인들이 준비한다. 2차전지 결국 갈 거거든요, 나중에. 지금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게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준비를 좀 하자.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오늘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많은 정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섹터별로 종목은 정해져 있어요. 그 종목을 보면 제가 그럼 이제 그 관련해서 영상을 찍어주면 거기에 파생되는 종목들이 나오겠죠. 그럼 내가 1번을 갖고 있고 2번을 갖고 있어. 그러면 3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그렇게 필기하고 압축해놓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찍고 다음 시간에는 엔터 쪽도 좀 봐야 되긴 하거든요. 그 엔터 쪽도 좀 얘기해주고, 우주항공 오늘 뺐어요. 왜? 우주항공 너무 많이 다 올랐어. 다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게 없고, 자율주행 쪽이랑 조선기자재 안 했는데, 조선기자재는 뭐 정해줬잖아요. 그죠? 조선기자재는 많이 얘기해줬잖아. 그치? 한국카본, 오리엔탈 전공, 1승, 현대힘스, 그죠? 이 정도만 봐도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이 정도만 봐도 돼요. 이 정도만 봐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잃지 않는 매매가 되는 그날까지 퇴근남은 열심히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 그날까지 계속 기부 행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잘 자요.